안녕하세요, 제이리스 장재원 과장입니다.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코트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오늘 차량 짜잔! 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원 과장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오프닝 잘 보셨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항상 장재원 과장 거르지 않는 게 있죠. 차량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차량 벤츠의 GLS 400D입니다. 차량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리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사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상청을 봤을 때 날씨가 좋다 해서 코트를 꺼내왔는데 더워 뒤지겠습니다. 날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이런 뜨거운 열기만큼 장재원 과장 열정 식지 않았습니다. GLS 400D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GLS 벤츠 SUV 중에서도 가장 큰 덩치를 자랑하고 있는 SUV 중에 하나죠. 물론 뭐 지바겐도 있긴 하지만 지바겐을 배제시킨다면은 바로 이 GLS가 가장 덩치가 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LS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범퍼가 세로나 아니면 다이아몬드로도 좀 해줄 법한데 580이랑 차이를 두려고 이렇게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튜닝을 해도 충분히 뭐 그만큼의 값어치는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은 굉장히 웅장한데요. 벤츠에서 요즘에 패밀리 룩으로 만들고 있는 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하단 부분을 보시면은 이 차량은 AMG 패키지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AMG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범퍼뿐 아니라 휠 그리고 실내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찬찬히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웅장한 데 있어서 가장 더 큰 역할을 주고 있는 거는 물론 뭐 삼각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본넷 위에 있는 캐릭터 라인이 굵직하게 4개가 박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워돔이라고도 부르곤 하지만 저는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강렬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전면 웅장하죠? 자, 측면으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가볼게요. 자, 측면 햇빛이 정방으로 받고 있는데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휠 말씀드렸죠? AMG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5 스포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휠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21인치로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이 차량은 GLS SUV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있기 때문에 에어서스가 들어가는데요. 그렇다 보니 에어서스로 지상고도 높여줄 수 있는데 낮게 현재를 세팅을 해놨고요. 제가 촬영을 하기 전에 최대로 올려봤더니 약 손가락 3개 정도는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속뿐만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히 차량에 뭐 데미지를 입지 않고 주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굉장히 전고가 높기 때문에 지상고도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성인 남성인 제 기준으로 타기에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이드 스텝 별도로 튜닝하지 않고도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이드 스텝이 굳이 필요할까 했는데 타다가 가랭이 찢어져 뒤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꼭 필요합니다. 사이드 스텝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측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제 키가 평균적인 키를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높아요. 형이에요, 형. 근데 조금은 아쉬운 게 있다면은 GLS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 형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공간적인 능력이나 이 차량이 5인승이 아니라 7인승이라는 점을 빗대어 보면은 분명히 쿠페형보다는 당연히 뭐 이렇게 외건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살짝의 쿠페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성분들에게도 조금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뭐 어색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후면은 과연 얼마나 잘 받쳐주고 있는지 넘어가 보실게요. 전면 웅장했고 측면도 웅장했고 후면도 마찬가지로 웅장하긴 합니다. 웅장하긴 하지만 그냥 좀 빵빵하다 라는 느낌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GLS SUV 중에서도 S클래스에 달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크롬 라인으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벤츠 로고를 기준으로 아랫부분에 수평적으로 지나가는 크롬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리드도 있고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머플러 부분까지도 크롬 곳곳에 크롬을 아끼지 않아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 확실히 벤츠와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딱 봤었을 때 비싼 차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트렁크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자, 트렁크를 보시면
빰빠밤. 일단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원래 7인승이어서 3열까지 시트가 존재하는데 촬영에 조금 더 공간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접어놨습니다. 사실상 3열은 거의 사람들이 탈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아마 이렇게 접어두는 게 일상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3열만 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2열까지도 폴딩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차박도 물론 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폴딩 기능은 2열 뿐만이 아니라 3열 모두 전자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접거나 뭐 힘들게 피거나 이럴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일반 SUV보다는 훨씬 더 넓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열을 접으면은 이 공간보다 훨씬 더 넓어지는 것은 뭐 물론 당연하겠죠. 트렁크는 뭐 사실 흠잡을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데요. 지금 저희들의 이거 촬영 장비 짐이 있는데 요거를 잠깐 분리수거 예. 보시면은 히든 스테이지도 굉장히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러기지가 안으로 들어가서 훨씬 더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 삼각대나 공기압 체크, 견인고리 등등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놨다라는 게 장지영 과장 생각입니다. 자, 이런 트렁크 마음에 드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내부는 또 어떨지 한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찍다가 더워 뒤질 것 같아가지고 코트 잠시 벗었는데 훨씬 살 것 같네요. 일단 이 차량의 내부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조금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이 차량은 아쉽게도 20년식의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핸들 네, 옛날 거 이렇게 두 줄 아니라 한 줄짜리 T자 모양의 핸들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뷰를 해볼 텐데요. 당연히 GLS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 그리고 열선 시트는 당연하지만 젠틀맨 시트, 조수석의 시트 포지션을 운전석에서 조절해 줄 수 있는 젠틀맨 시트 있고, 메모리 뭐 3가지 있는 거는 다른 벤츠와 똑같고, 다른 벤츠의 차종들과 같을지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디스플레이가 뭐 조금 더 크지 않나 라는 게 추측이긴 합니다. 물론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와이드 콕핏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드 트림, 고급스러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뭐 블랙 하이글로시보다 훨씬 더 편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나, 젊으신 분들이 타기에. 물론 취향의 차이인데 보시면은 다 나무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밝은 톤의 나무보다는 조금 블랙 애쉬 우드 같은 게 더 선호를 하는 편인데 제가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저는 이거를 조금 불호로 나타내고 있고요. 기능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지만 뭐 반자율 주행, 파노라마 썬루프,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은 다 있고요. 이 차량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죠,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고 높이 조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터에서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공간이 깊기는 합니다. 물론 깊기는 하지만 폭이나 넓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큰 짐을 수납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컵홀더에서도 당연히 냉온 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 여기 위에는 이제 무선 충전이 있다는 거를 대신해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확실히 공간은 뭐 넓습니다. 뭐 좁을 이유가 없겠죠. 뭐 GLA, GLB, GLC, GLE 그 중에서도 GLS가 가장 으뜸 아니겠습니까? 자, 1열 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하지만 2열 안 타볼 순 없겠죠? 장지영 과장 곧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장지영 과장 뒷자리로 이렇게 넘어왔는데요. 자,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 20년식의 차량이기 때문에 후석 리어 모니터가 있는 반면 22년식에는 안타깝게도 이게 삭제가 된다고 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가정에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엔터테인먼트 이제 후속 모니터가 없어진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소식은 없을 것 같은데 인디 오더나 아니면 옵션이 추가된 모델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2열 바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은 에어컨 공조기의 범위가 2존이 아니라 4존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서도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요. 위쪽이나 B필러 쪽에서도 바람이 나온다는 거를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차값이 워낙에 이제 1억이 넘는 고가의 SUV 모델이다 보니까 뒷좌석에 통풍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아쉬운 거 이제 하나 봤네요. 이게 22년식에는 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게 블라인드가 없었을까? 요거는 다른 차종들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블라인드 없다는 거는 조금 아쉬웠고요. 스피커가 부메스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거는 음질에 있어서는 믿어 의심치 않을 거라고 저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을 보시면은 저는 솔직히 이렇게 헤드레스트랑 같이 내려오는 게 조금 지향하는 편은 아닙니다. 약간 뭔가 트랜스포머 같기도 하고, 반대로 도리어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핸드폰 같은 경우를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납력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LS는 갤럭시 패드가 제공을 하는데 현재는 도난상의 문제
문제로 잠시 빼놓고 따로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무선 충전 2열에서도 가능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맞는 거 보면은 많은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데 좋을 것 같고요. 물티슈가 있네요. 이렇게 물티슈처럼 작은 물건들은 조금 더 히든 포켓 안에 이렇게 숨겨 놓을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장점은 있습니다. 확실히 넓습니다. 2열은 보시는 것처럼 헤드룸 그리고 레그룸 그 어디에도 정재원 과장이 부족하거나 뭐 답답하거나 뭐 그런 건 느끼지 않고요. 다만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긴 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뒤로 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3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안 되는 것 같고 3열은 사실 뭐 X7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타기에는 괜찮지만 저같이 성인 남성이 타시기에는 좀 약간 이렇게 수그려야 된다는 느낌은 있을 건데 GLS 현재 580이 가격대가 조금 더 400D보다 나가고 그 다음에 유지비나 뭐 이런 연비 부분에 있어서 게다가 뭐 시원한 토크 부분에 있어서 400D가 훨씬 더 많은데 저는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도 당연히 인정을 했고요. 나가서 최종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 자, 지금까지 벤츠의 GLS 400D라는 모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영상으로 담기에는 이 차량에 대한 매력을 뭐 충분히 제가 못 담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장재원 과장에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보다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도 여기 오면서 잠깐 해봤는데 확실히 에어서스도 있고 시원한 토크를 자랑해서 그런지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GLS 400D 굉장히 귀하다는 거는 장재원 과장보다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장재원 과장에게 전화, 문자 주셔도 되고요. 이 영상의 자세히 보기를 눌러 보시면은 상담 요청하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편하신 방법대로 문의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이 영상 혹시라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